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미주한인 우리 세상 제384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이렇게 도울 수가. 안녕하세요. 미우스의 도우미 노스캐롤라이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우새 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전 70년 다큐 워메리카의 운명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지난해 2023년 탄생한 영화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전쟁광, 미국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70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아메리카 대륙의 형성사, 미국이 일으킨 세계 전쟁이 가지는 특징, 달러 패권의 약화와 다국화 흐름을 궤괄로 다룬 작품입니다. 방대한 내용인데요. 틈틈이 한국전쟁 피해자와 아프간 민중들의 생활도 담겨 있어서 전쟁의 폭력성을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국제 정세는 격변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신냉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전쟁과 폭력을 동반하는 지금의 정세가 미국의 패권으로 인한 누적된 고통의 결과라는 것을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를 만든 김철민 감독님 인사 나누기 전에 간단히 감독님 소개 말씀드리자면 2005년 잊을 수 없는 원한, 2006년 민족학교에 가다, 2008년 시대의 증언자 렌즈 촛불을 보다, 2011년 걸음의 이유, 2014년 불안한 외출, 2020년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2023년 정전 70년 다큐 워메리카의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는 제12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이 영화는 탄생하기 18년 전 금강산에서 일본 식민 지배 결과로 해방 이후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거주하게 된 조선인과 그 자손들인 제1조선인들을 만난 이유라고 합니다. 김철민 감독님은 분단과 통일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꾸준히 다뤄온 영상 활동가입니다. 2011년에는 민중가수 백자를 통해 사회운동 진영의 변화를 따라가는 걸음의 이유를, 2014년엔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의 삶을 다룬 불안한 외출을 내놓았죠. 현재 다큐 창작소를 기반으로 동료들과 함께 짧은 영상물을 통해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긴밀하게 담아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김철민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3주간 머물다가 이제 한국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어때요? 지금 시차 적응은 좀 되셨나요?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2주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어, 일주일은 계속 새벽에 깨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어느새 이제 시차 적응이 돼서 늦게 일어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 워 아메리카 잘 봤습니다. 그 미국의 그 민낯, 그 전쟁광 민낯을 이렇게 잘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미국이 우리나라만 유독 사랑해서 우리를 구해 주었나? 이제 이런 의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 이 영화 전에 그 김철민 감독님이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아까 그 태바님이 소개해 주셨고 그 전에 또 다른 영화들 그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고통받는 분들 그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우리 역사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계신데요. 그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영화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대학 때 이제 영화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뭐 취미로 영화 감독의 꿈은 아니었지만 영화를 뭐 계속 자주 보고 뭐 기회가 되면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며 영화 동아리 활동했는데 그 동아리에서 본 영화들이 이제 흔히 이제 TV나 극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독립 영화들이었는데요.
그 한국 사회의 좀 뭐 분단의 아픔이나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극영화들이었거든요. 뭐 5.18, 4.3 항쟁 뭐 이런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몰랐고 왜 세상에 이런 것들 알려주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의구심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뭐 학생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나 영화가 큰 힘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역사나 세상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고 뭐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약간 포기했었던 영화 감독의 꿈을 이런 영화를 만들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뭔가 동기도 더 강하게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영상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게 벌써 2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소개도 해주셨지만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고 유튜브에 짧은 영상들도 만들고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 생중계 지금처럼 저희 이제 촛불 집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도 매주 생중계하는 팀으로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래서 좀 영상으로 세상의 좀 진실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하면서 이 분단 문제나 분단으로 인해 생긴 한국 사회 문제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돼서 그 문제에 더 좀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 감독이 꿈이라서 되셨다기보다도 그런 아픔,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영화라고 생각해서 다시 영화의 길로 아까 잠깐 뭐 떠나셨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영화를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떠났다기보다는 이제 영화 감독이 되면 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음, 현실적인 문제요. 다른 어, 것도 어려우니까 이제 대학을 갈 때 공과대학을 이제 해서 뭐 잘 되는 그러셨구나. 그 진로를 잡았었다가 아, 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대학 시절에 하게 됐던 거죠. 아유, 예. 그러셨군요. 아니, 작년에요, 어메리카의 운명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예, 작년이 정전협정이라고 그 한국 전쟁이 정전 상태로 70년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고 일시적인 전쟁의 중지 상태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상태는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이런 위험한 상태를 계속되고 있을까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네, 과거에도 이제 한국과 북이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번번이 이제 미국의 반대에 가로막혀서 그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되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변화되는 세계 질서를 알아야지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문제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작년에 70년을 맞아서 더 이상 정전 상태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다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미국, 그리고 또 정전 상태가 더 이상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아메리카의 운명 두 번째 영화를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촬영과 또 상영 등으로 미국에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 주로 어디에 또 어떤 분들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워메이카의 운명 1편을 만들고 나서 또 담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달라지는 세계의 질서의 변화도 있다 보니까 2편을 좀 빠르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3주간 이제 미국에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미국의 촬영을 뉴욕, 워싱턴, LA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뭐 몇 개 도시도 다니면서 미국 내에서 반전 평화 활동가 분들 그리고 한인 이제 평화 운동가 분들도 취재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4월 18일이었나요? 그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때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농성을 시작하고 또 경찰들이 진압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가 미국에 도착한 시점부터 미국 대학생들의 대학가 농성 투쟁들이 활발하게 벌어졌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런 농성 투쟁들에 대해서 또 취재도 하고 학생들의 인터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음, 지금 사진은 미국 내 불평등의 문제들도 좀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네. LA 그 노숙자 거리인데요. LA 음, 다운타운 제일 번화가에서 한 두 블럭만 가면 정말 이 노숙자분 홈리스들의 텐트촌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맞아요. 동네를 가서 노숙자들 텐트도 찍고 홈리스분 인터뷰가 가능하신 분들 좀 부탁을 드려서 인터뷰도 몇 분 하고 이렇게 음, 했습니다. 야, 두 어, 가지의 텐트가 있네요. 네. 노숙자, 그, 빈익빈 맞아. 부익부를 상징하는 노숙자 텐트와 팔레스타인 집회를 하는 학생들의 텐트. 뭐 네.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영화 구도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제가 아유, 예리하게 짚으셨어요. 그 제가 미국에 가서 말씀처럼 두 개의 텐트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서 음.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몇 가지 소식들을 올렸었는데 두 개의 텐트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음, 노숙자들 텐트가 미국 내에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 들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미국 사회에 무엇이 있을까? 해결 방법이 되게 쉽지 않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대학가의 그 농성 텐트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음, 대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미국의 많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나 돈을 외국 전쟁 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음, 군수 산업 군산복합체에다가 엄청난 돈을 쓰게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사회 복지 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교육 문제,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전쟁 비용으로만 계속해서 미국이 엄청난 돈을 쓰는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의 전쟁 국가 미국에 대한 이제 제국주의 문제를 비판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니까 대학생들의 이런 투쟁이 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예, 텐트 문제를 텐트로 해결하는 거네. 노숙자 네, 텐트 문제를 학생들의 음. 시위 텐트로 해결한다. 네, 맞아요. 딱, 그 아니, 텐트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 제국주의 그러네요. 네, 아주, 연결고리로서. 예, 지금 네, 뭐 김정민 감독님 뭐 다른 지역도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LA, 뉴욕만이 아니에요. 웬만한 각 주에 저희 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뭐 랄 이런 데도 노숙자 문제 엄청나요. 이게 맞아요. 미국 아리조나도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음, 이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노숙자 그 이제 개토 있잖아요. 그 예. 빈민촌.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울타리 없는 감옥이라고 그러는데 음, 미국 감옥에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진짜 10만 프리즌 명당 말이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인구 감옥. 10만 명당 그 재소자 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세계에서. 이거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예, 참 심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3주간 오셔서 직접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많은 현장에 이렇게 다니셨는데 어떠세요? 직접 와서 이렇게 미국에 와보니까 많이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느낀 점이 뭔가요? 직접 보시니까? 미국에 가서 또 다른 세상 항상 고민하고 책으로 뭐 영상으로 봤던 이제 곳을 직접 가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에는 이제 일단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이 대륙의 그 또 자연 그리고 화려한 건물들 이런 것도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편에 그 제가 맨하탄 그 타임스퀘어 근처의 숙소에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생활을 했는데 정말 밤마다 엄청난 화려한 이제 환경들을 봤는데 그곳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면 이제 마약과 이제 빈곤에서 좀 시달리는 흑인들이나 이제 히스패닉이라고 하나요?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화려함과 이런 어두움이 되게 공존하는 게 너무 일단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분명히 빈부격차가 심하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더 대비되는 것 같았고 제가 LA에 있으면서 조금 더 느낀 건데 이 흑인 거주 지역과 백인 거주 지역이 분리되어 있고 또 가운데 한인들이 사는 이제 미들존이라고 또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계급, 계층, 인종에 따라 이제 사는 지역도 분리되어 있고 그곳에 보이는 풍경이나 문화도 너무 다르게 보여지고 이런 것들도 좀 한국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네, 환경인 것 같아요. 한국에도 빈부격차 때문에 뭐 조금씩 보이는 차이는 있지만 미국처럼 약간 극단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 있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 과연 이게 좀 대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저항하고 또 미국 사회를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돼서 뭐 아까 대학생들도 그렇고 반전평화 활동가들 오랫동안 했던 미국의 활동가분들도 그렇고 예,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제 브라이언 베커 같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너무 멋지고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자기 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 때부터 음, 그 전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셨고 그 뒤로 한국에 대한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한 문제도 알게 되시면서 한국과도 긴밀하게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랑도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에도 여러 차례 와서 강연도 하시고 활동도 하셨던 분인데 지금도 이 미국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나 미국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활동하는 이제 분이시고 이분 이야기 통해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이제 대학가 시위가 뭐 미국의 경찰들이나 정부의 탄압이 심해서 움츠려들 수는 있지만 쉽게 끝날 수 없다. 그동안 쌓였던 미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왔고 이것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등등에 퍼져서 미국 사회에 대한 큰 저항하는 큰 힘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와 예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참 인상적이었고 이분 외에도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좌파 노동자당 활동을 하시는 분도 좋았고 뭐 미국에서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서 좋았습니다. 네. 지금 사진은 제가 네. LA USC 대학의 그 농성장을 방문했다가 음, 인터뷰를 하고 이러이러한 제가 영화를 만들어서 이 워메리카의 운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전쟁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이다. 라는 소개를 했더니 농성장에 있던 학생들이 이 영화를 좀 농성장에서 상영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어, 농성장에서 밤에 이제 이 영화를 상영하고 그 농성장에 있던 학생들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이날 이제 사실 경찰의 진압이 예상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긴급 네. 파견 곧 경찰이 들어칠 수 있다 이런 이제 소식도 들리면서 농성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하늘에 헬리콥터가 계속 엄청 소리를 내면서 있다 보니까 소리도 시끄럽고 당시 바람도 많이 불고 하면서 약간 분위기는 조금 어수선하겠는데 학생들이 그래도 끝까지 이제 영화를 보고 진지하게 이제 토론도 하고 이 제국주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부터 해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팔레스타인 문제나 이런 분쟁 지역에 대한 문제는 알고 있는데 한국이 주한미군이 어마어마하게 주둔해 있고 미국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런 긴장과 전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같이 연대해서 이 문제를 좀 관심 있게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옛날에 그 생각이 나네요. 그 파업전야라는 영화, 그거를 상영을 해야 파업자가. 되는데 노동자 대회에서 그걸 네. 정부에서 또 못하게 해가지고 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경찰 뜨고 뭐 상영하면 다 잡아간다 뭐 그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네, 그 생각이 나네요. 그만큼 영화에 이 파급 효과가 큰 거예요. 4.3 항쟁 관련한 다큐 레드헌트라는 다큐가 있었는데 그걸 학교에서 상영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못하게 해서 아, 강행하고 학교 앞에 정문에 이제 학생들이 뭐 사수대라고 하죠. 저는 네. 되게 90년대 학번 후반 학번인데도 이게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아유,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농성장에서 영화도 상영하시고 그 관객과의 대화를 하시면서 관객들이나 미국에서 그 만나신 그 많은 분들이 근본 원인이 이제 미국 제국주의 있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제국주의가 이렇게 파괴와 살상을 이전 세계에서 이렇게 저지르는 근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어려운 사실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은 계속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고민하는 거는 이제 아메리카의 운명을 1편을 만들 때도 그랬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조금 전쟁과 이 침략의 역사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스스로 좀 정당화하고 이것을 이제 명분을 만들어 왔던 과정들이 지금까지 좀 이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편에 담았는데 명백한 운명이라는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초기의 사상, 이데올로기라고 하냐 그런 걸 이제 그래서 미국인들은 특별한 존재이라 미국은 세계에서 자유를 전파할 운명을 타고났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미국의 이제 많은 대통령들이 연설을 할 때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이제 구원하거나 전쟁을 할 때 그런 명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좀 스스로 전쟁과 침략을 벌이면서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게 좀 미국의 늘 움직이는 주류 세력, 지배 세력들에게 좀 강하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곳에서의 분쟁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자유를 지킨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저는 이제 생각은 미국의 독점 자본이나 미국이 그 지배 세력들의 이익과 끝없는 탐욕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계속 벌이는데 그렇게 이제 명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 건지 조금 고민이긴 한데 끝없이 누군가 계속 착취해서 자기 부를 더 높이려고 하는 이 탐욕이 전쟁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미국 사회에서 같이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바꾸려고 하는 힘이 좀 더 있어야지 될 텐데 좀 미국의 정치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희망을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후보 두 명이 나온 상황 자체도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예, 안타깝고 결국은 미국의 네, 독점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이 전쟁은 벌어지고 있다. 네. 거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군산복합재 예, 예 그게 또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뭐 미국인뿐만 아니고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살상을 저지르고 다니기 때문에 세계 시민들이 고민해야 할 그런 숙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 있는 분들도 이런 미국의 실상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뭐 특히 그 뭐 가장 큰 해외 미군 기지가 뭐 평택에 존재하고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이니까 한반도에서 그 미국의 실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 한국 전쟁의 주역이잖아요, 미국이. 실제로 그 남한군을 지휘를 했고 정전 협정에서 당사자가 돼가지고 사인을 했고 그래서 그 주역이니까 미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뭐 괜찮죠. 사실 저도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미 제국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실상을 잘 모르고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그 사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공격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영화를 본 분들 중에서 감독님이나 그 영화 배급사는 공격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처럼 한국에는 이제 아직 미국을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은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미국이 좋은 나라고 미국이 너무 도덕적이고 옳아서라기보다는 미국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잘못된 부분이나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져 있고 문제이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미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를 또 수탈하고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많이들 좀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영화에서 어쨌든 미국이 벌였던 전쟁의 범죄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있었던 일이고 이 부분에서 부정하거나 이게 거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관객들이 보면 얘기가 그래도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되지 않냐. 뭐 혹시 뭐 미군이든 이런 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이든 의문들을 제기하신 분들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런 입장에서 영화를 만든 것이고 토론하고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크게 막 여기서 저한테 항의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 오히려 이제 미국에 대해서 되게 환상을 가지셨던 분들이 음, 좀 그것에서 좀 충격을 받으시고 생각을 바꾸게 되셨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참 되게 놀랍고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전쟁으로 위협부터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였다라는 것이 좀 충격이었다라는 것과 미국의 힘이 너무너무 강하고 언제나 제국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변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미국의 힘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면 또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미 제국주의 시스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반가운 말씀이시네요. 예. 자, 어떤 사진인가요? 예,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게 된 그 일정 중에 주요한 일정 중에 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좀 맞추긴 했는데 4월 27일 날 여기가 뉴욕 유엔에서 재미 한인분들이 모여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사를 이제 했는데요. 그때 네, 저도 맞아요. 분들과 함께 행진도 하고 촬영도 하고 네, 뜻깊었습니다. 유엔에서 하다 보니까 또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미국에 의존을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이렇게 바뀐 결과가 이런 식으로 특히 미주 한인들을 중심으로 현실과 사실을 이렇게 밝혀내는 움직임들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희망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워메리카의 운명 두 번째 영화는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원래 목표가 이제 올해 말 가을쯤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촬영 다녀왔던 것들도 계속 다시 보고 시나리오도 수정하고 있고 목표는 이제 9월 달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좀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작품을 만들 때 보통 한 장편 다큐멘터리 2, 3년 정도의 작업 기간을 잡고 하는데 이 워메리카 운명은 좀 시시각각 바뀌는 정세도 있고 좀 빨리 어,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1년 정도씩을 이제 작업 기간을 잡고 있는데 네, 만만치 않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워메리카의 운명 시사회가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예, 제가 한국에서 9월 8일 날 첫 그 시사회를 했고 그때부터 공개해서 지금까지 이때가 시사회인데요. 네, 이것은 홍대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했고, 네, 한 120회 정도의 이렇게 상영회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상영회 때마다 이제 그런 관객분들의 질문이나 뭐 이런 의견도 듣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이제 영화를 보고 느꼈던 부분들 미국의 미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 미 제국이 지금 쇠퇴하고 있고 이 쇠퇴하는 것은 그냥
현상이 아니라 그렇게 세계 곳곳의 민중들이 저항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꼈던 시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하고 이 영화를 좀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열심히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1편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코리아 피스 나우에서 줌을 통해서 이제 상영회를 했었고, 미국 내에서도 좀 이 다큐가 좀 알려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편은 이제 저희도 제작위원을 모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1편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제 후원을 통해서 제작을 할 수 있었고, 2편도 역시 그렇게 후원을 모금을 통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미주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제국주의의 문제를 생각하는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반도 문제 생각하면 미국이 제발 좀 그만해서 한반도 통일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북한이 이렇게 뭐 미사일을 개발하고 뭐 핵무기를 개발해서 남한을 침공할 수 있을 때는 또 미군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미주 한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미국이 그냥 이대로 나가야 그래도 우리의 삶이 그냥 유지되고 자손들이 여기서 그냥 잘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빈익빈 부익부에 무지하게 그 고통을 당하는 미주 한인분들이 계시다면 아이고 이놈의 미국 빨리 어떻게 돼야지 절단이 나든지 해야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한번 담아내면 어떨까?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도 텐트를 치고 대학가에서 시위를 하지만 또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자기도 졸업을 해야 되고 학점을 따야 되고 취직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런데 학자금 대출은 받아서 또 갚으면서 살 앞에 운명을 또 생각하면 갑갑하기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다단한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다 담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은근한 바람이 좀 들어가네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제국주의다라는 말로만 그냥 딱 했을 때보다 각 계층, 계급 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어떠한 이 문제들과 미제국주의의 운명이 좀 연관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의견을 감히 한번 드려봅니다. 네, 네, 말씀처럼 이제 이 다양한 입장에 따라서 이 미국 제국주의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은 이제 미국 제국주의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또 판단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은 이게 입장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똑같은 영향을 다 미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까 이제 이 제국주의 문제가 미국 내 불평등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 또 그런 불평등 문제가 인종 간의 갈등이든 이런 문제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동등한 존재,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생각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이 제국주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차별받을 수도 있고 우월한 사람이 열등한 존재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불평등이든 탄압이든 차별이든 다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국주의는 그게 되게 가장 응축돼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의 모습에서 그 문제는 계층이 다르건 뭐 입장이 다른 간에 누구든 좀 반대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의 부유한 자본가들도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한 이제 지금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더 심화되고 깊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게 미국 사람이 다 너무 처참한 삶이나 미국이 파괴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도 하거든요.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세계 곳곳에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제국주의 문제는 비판하고 저항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 편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네, 워 아메리카라고 했을 때 그 전쟁은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한 전쟁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미국 내에
예, 사람들에 대한,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전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똑같잖아요. 다른 나라 미군이 쳐들어가가지고 아작 내면은 거기 피난민 생기고 뭐 피난촌 생기고 텐트 태워서 살고 하듯이 근데 미국 내에도 똑같이 아까 얘기한 노숙자 텐트 치고서 살거든요. 어떻게 전쟁에 의한 폐해의 그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이런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김철민 감독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뭐 미주에 있는 한인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노숙자가 차고 넘치면 우리 삶이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맞습니다. 피난처의 피난민이 되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네. 미국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 김철민 감독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3주간 미국에 갔었던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 직접 카메라로 담을 수도 있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미국에 있는 동안 재미의 한인 동포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응원해 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영어도 못하고 제작비도 매우 적은 상황인데 후원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그런 정말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되게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를 만드는 게 참 행복한 일이구나. 좋은 분들을 음, 만날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했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지금 2편도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큐가 되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작품이 끝나면 여기 멈추지 말고 또 다른 분들도 만나고 열심히 또 취재를 하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정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것도 틈틈이 짧은 영상이나 촛불 집회에 나온 이제 이야기들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네, 고맙습니다. 워 아메리카 2편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영화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가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희망사항도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뭐 김 소장님처럼 제가 제 소망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해주세요. 뭐 워 아메리카 2편뿐만이 아니고 후속작의 언젠가는 그런 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 살고 미국의 민낯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거대한 거짓말이 자꾸 화나게 만들어요. 거대한 거짓말. 그게 뭐냐면 미국이 한국을 공산주의 악으로부터 구해줬다. 이 맞아. 거대한 가짜 담론. 그거를 균열시키는 그 한국 전쟁의 진실을 알려주는 그 영화가 참 기대됩니다. 예, 저도 꼭 만들고 싶은 주제의 다큐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네, 언젠가는 꼭 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과거에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 주류에 사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색깔론 공격을 많이 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빨갱이가 나 그렇죠. 북한의 주장을 네. 따른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음,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정말 진실에 근거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바람이고요. 네. 자, 오늘 김철민 감독님과의 대담 잘 들었습니다. 워메리카의 운명 두 번째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